가을철 잇따른 태풍으로 수확을 앞두고 있던 영동 지역 농가들이 피해를 입어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핵심인 지원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 소위를 통과해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국내 돼지 농장에서 이틀 연속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해 인근 농장으로 추가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영동 지역 수소 차량들이 공급 부족으로 충전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삼척 수소 생산 시설이 다음 달 완전 가동해야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제11호 태풍 흰남노와 제14호 태풍 남마돌이 잇따라 한반도 동쪽을 지나가면서 수확을 앞두고 있는 영동 지역 농작물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년 고생한 결실을 수확하기 직전에 잇따른 태풍 피해를 겪은 농민들은 또 다른 태풍이 오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노랗게 잘 익은 가을 들녘의 벼가 다 옆으로 쓰러져 있습니다. 넓은 논을 하늘에서 내려다보니 군데군데 벼가 쓰러진 곳들이 폭탄을 맞은 것처럼 움푹 파여 있습니다. 이달 말부터 벼베기가 시작되는 영동 지역 논이 흰남노와 난마돌 두 개의 태풍이 잇따라 지나가며 쑥대밭이 된 겁니다. 지금 이 논은 앞으로 일주일 뒤면 수확할 예정이었지만 보시는 것처럼 다 쓰러져 버려 피해가 커졌습니다. 피해 농가들은 수확량이 크게 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썰은 벼는 이제 밑에 물이 차이다 보니까 싹이 납니다. 싹이 나면 그건 벼로서 이제 역할을 못하니까 수확이 아마 한 반은 절반. 1년 내내 자식처럼 키운 벼가 수확을 바로 앞두고 피해를 입어 속이 타들어갑니다. 농민 입장에서는 참 속이 타죠. 이게 지금 뭐 한 10일, 15일만 있으면 수확이 되는데 수확하기 전에 태풍이 또 온다 그러면은 1년 농사를 다 망치는 꼴이 되니까. 강풍 때문에 과수 농가들도 낙과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남아돌도 이제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바람이잖아. 그러면 우리 해안가에는 그런 바람이 상당히 겁나거든. 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바람이 이 나무들한테는 상당한 타격이죠. 여기에 태풍 이후에 병해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 방제 관리에 바짝 신경 써야 합니다. 배수로 정비, 병해충 방제 약재 사전 확보, 층간소대 노는 물빼기 작업, 도열병, 매몰구 등 병해충 방제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잇따른 대형 태풍 2개가 지나간 자리에 1년 농사를 망치게 된 농민들의 한숨만 남았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동해 망상해변에서 실종된 40대 여성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이틀째 이어졌지만 생사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동해해양경찰서는 오늘 아침부터 대형 함정 2척과 수색 인력을 동원해 망상해변과 인근 해상을 수색했지만 실종자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앞서 어제 새벽 3시 40분쯤 동해 망상해변에서 실종자로 추정되는 40대 여성이 파도에 휩쓸린 것으로 확인돼 관계기관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핵심인 지원위원회 설치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본회의까지 무난히 통과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허영 의원과 노영우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입니다. 두 법안 모두 국무총리실에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재 23개 조항뿐인 강원특별법은 말 그대로 뼈대만 있는 법안입니다. 이 특별법에 각종 자치 특례 등 살을 붙이려면 정부 부처의 이견을 조정하고 강원도 발전 방안을 심의하는 지원위원회 설치가 핵심입니다.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없으면은 각 부처별로 개별적으로 협의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그 비용과 시간과 또 분산이 이루어져서 효율성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가 열리는 날, 강원도지사와 강원도 국회의원이 행안위 위원들을 만나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강원도민들이 오늘 이 행안위 소위장을 아주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잘 처리되기를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후 비공개로 열린 법안 소위에서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여야 이견 없이 합의 처리됐습니다. 앞으로 행안위 전체 회의와 법사위,
국회 본회의가 남아있지만 가장 까다로운 법안 소위를 통과하면서 지원위원회 설치에 8분 응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행안위에서 이제 법안 소위만 하면은 그 행안위 전체의 법사위 본회의는 당연히 이제 쟁점이 없습니다. 신속히 본회의를 통과시키는 게 이제 목표입니다, 지금. 다만 법안 소위를 통과하면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앞으로 제주, 세종 지원위원회와 통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붙었습니다. 단독 설치를 바라는 강원도 입장에서는 신경 쓰이는 조항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정식 출범은 내년 6월 11일. 아직까지는 강원도가 세운 목표에 따라 강원특별자치호가 순항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춘천의 돼지 농장에서 발생한 지 하루 만에 인근 농가에서 또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 지역에 양돈 농가가 몰려 있어 방역에 비상이 걸렸고 다른 지역으로 감염 확산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도균 기자입니다. 춘천 돼지 농장에서 이틀 연속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새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한 농장은 처음 발생한 곳과 불과 5.3km 떨어진 곳입니다. 이 농가에서는 돼지 6,500여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요. 정밀검사 결과 100마리 중 13마리가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러스가 검출된 두 농가에서 키우던 15,000여 마리가 매몰 처분되고 있습니다. 춘천에서 돼지를 키우는 양돈 농장은 모두 8곳. 이 가운데 7곳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대인 반경 10km 안에 몰려 있습니다. 이들 돼지 농장에 대해서는 정밀검사와 함께 이동 제한 조치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평소 같은 분뇨 처리장을 사용해 이동 경로가 겹치는 농장 5곳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추가 확산하지 않을까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불안하고 또 허무하기도 해요. 먼저 확진이 된 농장 같은 경우는 거기는 방역을 참 잘하는 농장이었거든요. 특히 이번에 새로 확진된 농장은 농업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인데 원주와 강릉, 횡성에 4곳의 농장을 더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장 간에 종업원이 왔다 갔다 거리거나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그렇게 크게 아닌 걸로 지금 기대를 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검사 최종 해봐야 알겠지만은 아마 추가적인 발생은 없을 거라고. 감염 경로를 확인하기 어렵고 치료제도 없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양돈 농가 입장에서는 한 번 발생하면 모든 것을 잃는 만큼 발생 시기나 사육 두수와 관계없이 보다 철저한 방역 대책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지자체들마다 보조금을 지원하며 수소 차량 보급을 장려하고 있는데 충전소가 부족해 운전자들이 차량 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영동 지역에서는 수소 충전소가 턱없이 부족한데 다음 달 삼척 수소 생산 시설이 완전 가동되면 불편이 모두 해소될지 관심입니다. 배현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소 차량 여러 대가 수소가 들어오는 날에 맞춰 차량 충전을 하기 위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수소차 운전자들은 수소를 충전하기 위해 이처럼 몇 시간씩 기다리는 수고를 여전히 반복하고 있습니다. 서너 시간 이상 기다리는 건 기본이고 그마저도 수소 자체가 들어오지 않는 날이 있어 수소차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통 기다리는데 최소 한 2시간 기다리고요. 이게 트레일러가 여기가 딱 떨어지면 바로 오는 게 아니고 또 며칠, 한 일주일씩 걸렸다가 오고 그러니까요. 오늘 제가 그나마 비번이라서 지금 기다리면서 충전을 하는데 비번이 아닐 때는 솔직히 막 렌트를 해서 출근을 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수소 차량이 늘고 수소 충전소도 확충되고 있지만 수소 생산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 내에는 지난 7월 말 기준 2,400여 대의 수소 차량이 보급됐는데 현재 9곳의 수소 충전소가 운영돼 산술적으로 충전소 한 곳당 이용 차량이 260대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삼척 수소 생산 시설이 임시 가동에 들어가 현재 하루 600kg의 시험 생산 수소를 영동 지역 충전소에 공급하고 있지만 완전히 채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수소 생산 시설을 구축하고 있는 강원 테크노파크는 다음 달 시설이 완전 가동에 들어가 하루 1.2톤의 수소가 생산되면 도내 수소 충전 공급 부족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루에 1.2톤 정도 수소가 생산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10월 중순경에는 강원도 내에 있는 대부분의 충전소에 다 공급을 해서
수소가 부족한 일은 없을 수 있도록 늘어가는 수소차의 보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수소 충전 인프라와 생산시설 구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강원도의 강원FC 홈경기 분산 개최 결정을 비판하고 전용구장 건립 백지화를 규탄하는 강릉 지역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강릉시 체육회 등 강릉 지역 사회단체들은 오늘 강릉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FC 창단 당시 강릉 시민들이 구단 주식의 26.7%를 구매하고 강릉시는 숙소와 훈련장 2면을 제공하는 등 성공적인 창단에 크게 기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릉 지역 사회단체들은 홈경기 순환 개최 계획을 철회하고 홈구장 유치 공모에 제출한 강릉시와 춘천시의 유치 의견서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김진태 강원도지사에게 요청했으며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법정 투쟁뿐만 아니라 총걸기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능형 교통체계 2026년 ITS 세계총회를 유치한 강릉시가 미국 LA에서 본격적인 홍보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강릉시와 국토교통부 등 대한민국 ITS 대표단은 미국 LA 컨벤션 센터에서 한국관 개관식을 열고 오는 22일까지 강릉의 ITS 기반 구축과 자율주행차, 관광지 등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